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 C&I의 김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원 면허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은 아시다시피 철근이나 콘크리트를 이용해서 건축 구조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이러한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전문건설 면허를 반드시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면허가 없지만 공사를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엄연히 이거는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공사 예정 금액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철콘 공사를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를 하신다면 이는 합법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경계선이시고요. 반대로 말하자면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시라면 요거는 무면허 시공으로 적발 시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철근 콘크리트 말고도 많은 수의 건설 공사가 경미한 공사업이라는 게 공사 예정 금액 1,500만 원으로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선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각각의 증빙 자료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시청이나 군청 또는 구청 중 한 곳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되어 있으시다 라고 하면 강남구청이 관할처가 되시는 겁니다. 서류를 다 준비해서 관할처에 제출한 후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주무관이 면허를 발급하게 됩니다. 여기서 영업일 기준이라 함은 주말을 빼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약 4주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물론 관할처 사정에 따라서 빠르면 일주일 또는 2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제가 겪었을 경우에는 가장 빠른 건 3일 이내 면허 나온 적도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4주가 다 돼서 나온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허가 급하게 필요하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등록 기준의 첫 번째로 자본금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경우 법인 사업자 1.5억 이상, 개인 사업자 또한 1.5억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차이점의 경우 법인 사업자의 경우 등기부 등본상의 납입 자본금 또한 1.5억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혹시 지금 1억이나 이하의 자본금을 갖고 계시다면 유상 또는 무상 증자를 통해서 납입 자본금이 1.5억 이상이 되어야 하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모두 건설업을 위한 실질 자본금이 1.5억 이상이 있음을 증빙하셔야 합니다. 그 증빙 서류로 재무관리 상태 진단 보고서, 다른 말로는 기업 진단 보고서라고도 하는데요. 이걸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진단 보고서 같은 경우 회사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가결산 재무제표나 예금 내역, 기타 증빙 자료 등 필요로 하는 서류가 달라지시게 되는데요. 이 서류 같은 경우는 회사 내부 또는 기장 대리인에 의한 발급은 절대 불가하며 반드시 외부 업체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고서 발급 방법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이 필요하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상태에 따라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등록 기준, 공제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할처에 필요서류 목록을 받으셨을 때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 라는 얘기는 들으셨을 텐데요. 도대체 이게 뭐고 어디서 어떻게 발급해야 되는지는 주무관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진 아마 않으셨을 겁니다. 아마도 공제조합 연락해 보세요 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공제조합이 뭐 하는 곳이냐? 공제조합은 건설업 영위 시 발생되는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한 보증이나 융자 등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아무래도 건설업은 다소 위험한 업종이다 보니 면허를 발급받아서 일을 하려면 추후에 보증을 들 수 있다라는 자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공제조합에 미리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합니다. 건설 면허를 처음 발급받으신다면
약 5천만 원 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셔야 되며 이 금액의 경우 기존의 건설 면허가 있거나 아니면 예치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5천만 원은 한번 입금한 후에는 2년 동안은 절대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2년 이후에도 그냥 빼는 것이 아닌 융자의 형태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아마 이자는 2% 내외 정도,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상기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자본금이 1억 5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자본금 1억 5천, 공제조합 5천만 원, 총 2억을 준비해야 합니까? 답변은 아닙니다. 물론 2억을 준비한다고 문제가 되실 부분은 없으시겠죠. 하지만 1억 5천만 준비하시고 1억 5천 중에 5천만 원을 공제조합에 예치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는 시점, 그 시점에 재무제표에 공제조합에 예치되어 있다는 게 반영이 되고 그 돈이 증명이 되고 거기에 대한 서류를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어서 미리 공제조합에 예치하기보다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은 이후에 공제조합에 예치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조합에 5천만 원을 예치하시면 바로 보증가능 금행서, 이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면허 접수할 때 관할처에 함께 제출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기준 세 번째, 바로 기술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공사를 해야 되는 업종임에 따라 자격증이 있는 기술자가 2인 이상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데요. 여기에서 자격증이라 함은 다양한 자격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우리 기술인협회라는 건설인들을 관리하는 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을 소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경력수첩도 분야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계, 토목, 건축, 전기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경우 토목 분야 또는 건축 분야의 경력 수첩만 가능하다라는 거 반드시 인지하고 계시길 바라며 기술인협회에 수첩이 없다라고 하면은 신청을 해서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시겠고요. 하지만 수첩을 아무나 주진 않겠죠. 당연히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또 따라 붙습니다. 경력이나 학력 또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하셔서 이 소지한 것들을 점수화합니다. 점수화해서 일정 점수 이상이 되어야 수첩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 부분의 경우 어떤 경력이냐 학력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한꺼번에 다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서로 혼란만 야기할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수첩 발급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로 연락 주시면 별도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경력 수첩 외에 국가기술 자격증 만으로도 기술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국가기술 자격증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 안에 있는 자격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들 갖고 계신 게 아마도 기능사 부분에 용접, 굴삭기 운전, 전산 응용 토목제도, 그리고 거푸집, 방수 요 자격증을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이 중에 기능사로 2분이시던 산업기사 1분, 기능사 1분이시던 관계는 없습니다. 이쪽에서 1분, 수첩 1분 역시 관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2명이어야 되는 거.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게 제가 방수기능사도 갖고 있고 굴삭기 운전도 갖고 있는데 그럼 저 하나로 안 돼요? 입니다. 답변은 안 됩니다. 10개를 갖고 계시던 200개를 갖고 계시던 무조건 사람이 2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거. 제가 지금 다른 회사에 대표로 되어 있고 지금 법인을 하나 또 내서 여기로도 되려고 하는데 양쪽에 다 들어갈 수 있나요? 답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기술자의 경우 자격증도 필요로 하지만
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4대 보험에 등록된 포인트 여기입니다.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란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시는 근무자이시겠죠. 그런데 두 군데의 이중으로 취업이 되어 있다. 상시 근로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한쪽만 4대 보험이 당연히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그럼 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아니, 내가 뭐 다른 데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압니다. 이들이 달라고 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서류로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그리고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전체분을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는 회사에서 발급하시는 서류입니다. 즉, 회사에서 발급을 하시면 이 회사에 몇 명의 기술자가 4대 보험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표기되는 서류인 거고요. 기술자 자격증 사본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갖고 있는 자격증에 대한 사본이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이게 바로 혹시라도 현재 우리 회사 말고 타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이거는 회사에서 떼실 수 없고요. 기술자 개인이 떼셔야 되는 서류이고, 본인이 이 서류를 뗐을 경우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에 등록된 모든 내역이 한꺼번에 나오게 되는 서류입니다. 말인즉슨 제가 지금 2개의 회사에 다니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서류 내에 2개 회사 이름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 여기에 여기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서류를 내게 되면 당연히 주무관은 상시 근로를 하셔야 되는데 양쪽 이중 취업이십니다.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술자가 사실 가장 많은 질문을 주시고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대표자도 기술자가 될 수 있나요?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4대 보험이 등록된 상시 근로자인데 대표는 고용산재가 등록이 안 됩니다. 대표니까요. 그래서 대표는 안 되지 않아요? 이사도 되나요? 등기부등본상 사내이사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데요. 가능합니다. 대표나 사내이사의 경우 고용보험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내역이 없으시다면 기술자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등록 기준인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업 업종에 따라서 별도의 장비를 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의 경우 장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되는데요.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면적에 제한 없습니다. 다만 이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 뜻인즉 컴퓨터, 책상, 팩스, 전화 등 누가 봐도 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비품을 모두 준비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잘 준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실 내 외부 사진이나 평면도, 위치도 등도 같이 제출을 하시게 됩니다. 물론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이런 부분들은 필수인 부분이고요. 간혹 무허가 건물, 컨테이너 이런 곳에 사무실이 있으실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계약을 하실 때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이나 사무실 이런 형태로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저희 해솔 C&I 같은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시는 것부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발급, 공제조합이나 관할청에 대한 서류 작성 및 제출까지 논스톱으로 업무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업무 대행을 원하신다면 031-698-2316으로 언제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